정희는 오전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통장을 넘깁니다. 창구 위 형광등 불빛이 종이 위 숫자를 또렷하게 비춥니다. 직원이 정리해준 거래 내역에는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고액 인출이 표시돼 있습니다. 정희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같은 줄을 몇 초 더 바라봅니다. 인출 금액은 생활비 수준을 벗어나 있고 간격도 일정합니다. 정희는 날짜를 하나씩 따라가며 손가락으로 짚어봅니다. 대부분 첫째 민수와 둘째 영호에게서 급하다는 연락이 온 직후였습니다. 전화 내용은 늘 비슷했죠.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 가족이니까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통장을 꺼내 들었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립니다. 정희는 직원에게 인출 창구가 어디였는지 묻습니다. 직원은 규정상 상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답합니다. 대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인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은 따지기보다 확인이 먼저라고 판단합니다. 은행을 나서며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날짜가 정리됩니다. 이제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판단이 섭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신발을 벗고 바로 안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재산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냅니다. 등기 서류, 보험 증서, 오래된 통장 사본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나열합니다. 겹치는 명예, 오래된 위임 흔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 민수가 인감도장 위치를 물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장면은 다른 의미로 연결됩니다. 정희는 인감도장이 있는 서랍을 다시 확인합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지만 안심은 되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예고 없이 집에 들어옵니다. 지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생활 상태를 살핍니다. 정희는 지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류가 있던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봅니다. 지연은 병원 검사를 이야기하며 기억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둡니다. 지연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고릅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정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지금 이 대화는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지연이 돌아간 뒤 정희는 문을 잠급니다.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은행, 인출 금액, 날짜, 이름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정희는 수첩을 서류 봉투와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이날부터 정희의 삶에는 조용한 기준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동네 내과입니다. 누군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겠다는 판단이 먼저 섭니다. 접수 창구 직원은 정희의 이름을 입력하자 잠시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가 이미 등록돼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희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차분히 말합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넘겨보더니 첫째 민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진료 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최근 몇 달간 보호자 동반 방문이 잦았다고 설명합니다. 복약 상담과 검사 설명도 보호자에게 먼저 전달됐다고 덧붙입니다. 정희는 그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받은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날짜와 보호자 서명이 찍힌 부분이 반복됩니다. 정희는 이 기록들이 쌓이면 어떤 근거가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민수는 병원은 잘 다녀왔느냐고 묻습니다. 질문은 안부처럼 시작되지만 흐름은 빠르게 서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정희는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만 답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정희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꺼지지만 통화 내용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먼저 갖고 있는지 그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오후에는 둘째 영호가 집에 들릅니다. 영호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생활비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이어지는 질문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옮겨갑니다. 정희는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되짚습니다. 병원 접수 때문에 잠시 카드를 맡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뒤로 결제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함께 떠오릅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응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요양보호사 파견 업체라며 상담 신청이 접수됐다고 말합니다. 보호자 동의로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정희는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병원, 은행, 생활관리까지 여러 영역이 이미 나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희는 인감도장이 든 서랍을 다시 엽니다. 도장을 다른 가방 안쪽으로 옮기고 열쇠 하나를 더 챙깁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입니다. 정희는 관찰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누가 대신 결정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허용됐는지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동사무소를 찾습니다. 창구 앞에서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안내문에 적힌 문구를 천천히 읽습니다. 인감 변경, 위임 철회, 본인 확인 강화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희는 순서를 기다리며 필요한 질문을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인감 변경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범위와 본인만 가능한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옵니다. 공무원은 최근 비슷한 상담이 늘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특별히 받아 적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동사무소를 나온 정희는 곧바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겁니다. 상담 예약은 일주일 뒤로 잡힙니다. 정희는 날짜와 시간을 수첩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며칠 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재산 목록을 간단히 훑어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위임 상태가 한 장의 표로 정리됩니다.
민수와 영호, 지연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라는 점이 지적됩니다. 정희는 그 설명을 들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법, 자산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 사전 의사 문서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정희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한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마친 뒤 정희는 은행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직원은 앞선 설명을 다시 하지만 정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설명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기록은 남습니다. 정희는 창구를 떠나며 직원의 시선을 느낍니다. 판단이 느린 고객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정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연은 정희의 기억 상태를 걱정하며 날짜와 약 복용을 확인합니다. 정희는 일부러 오늘 요일을 헷갈립니다. 통화는 짧게 끝납니다. 다음 날 병원 검사 일정이 잡혔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정희는 문자를 확인하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산 이전 초안 자료를 받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으며 체크 표시를 합니다.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정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하나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입니다. 정희는 이 선택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오전 일정을 비워두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전날 전달된 서류가 다시 정리돼 놓여 있습니다. 자산 이전 일정, 관리 주체 변경 시점, 서명 순서가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희는 그 표를 천천히 훑으며 날짜 옆에 작은 표시를 합니다. 어느 날은 직접 움직이고 어느 날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을 계획입니다. 변호사는 각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다시 설명합니다. 정희는 같은 설명을 두 번 더 듣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질문을 반복하지만 핵심은 이미 파악돼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기록은 더 분명해집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서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방문은 예금 전환과 관리 계좌 분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직원은 신분 확인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정희는 답변 속도를 일부러 늦춥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직원은 설명을 단순화해 다시 안내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즉각적인 결정을 미룹니다. 서명은 마지막 단계에서만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설명은 서면으로 남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연에게서 문자가 도착합니다. 병원 검사 날짜가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정희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뒤 날짜를 혼동한 듯한 짧은 답을 보냅니다. 지연은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합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부재중 기록이 남는 것 또한 계산된 선택입니다. 이후 지연은 메시지로 걱정을 반복합니다. 정희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표시만 남깁니다. 같은 날 저녁 민수와 영호에게서 각각 전화가 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좌 상태를 묻습니다. 정희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같은 질문을 되돌려주며 대화를 길게 끕니다. 통화는 결론 없이 끝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고 영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정희는 그 반응을 수첩에 간단히 기록합니다. 누가 먼저 흔들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인지 기능 검사가 진행됩니다. 정희는 일부 질문에 엇갈린 답을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도 설명을 바꿔 말합니다. 의사는 결과를 즉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경미한 인지 저하 가능성이 남습니다. 정희는 그 문구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원했던 표현입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다음 단계를 떠올립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모든 서류를 다시 꺼냅니다. 중요 문서는 외부 금고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날짜별로 봉투를 나누고 전달 경로를 정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정의의 이중 전략은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오전에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담보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는 짧은 안내입니다. 정의는 바로 답하지 않고 어떤 담보를 말하는지 되묻습니다. 직원은 민수의 사업 대출과 연결된 부동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희는 그 자산이 이미 이전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통화를 길게 끌지 않고 확인하겠다고만 말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첩을 열어 날짜와 통화 내용을 적습니다. 담보라는 단어에 작은 표시를 해둡니다. 이 표시가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계산합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민수는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정희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정희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민수는 서류 이야기를 꺼내며 재산 상태를 묻습니다. 정희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간을 요청합니다. 민수의 말은 점점 빨라지고 설명은 길어집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직후 영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영호는 생활비 송금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정희는 언제까지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영호는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정희는 메모를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마칩니다. 잠시 뒤 지연이 단체 메시지를 보냅니다. 재산 정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몇 분 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짧은 답을 보냅니다. 지연은 다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정희는 더 이상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미 예상된 흐름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정희는 그 답을 수첩에 옮겨 적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은행에서 공식 확인을 받습니다. 정희 명의의 주요 자산이 신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영호 역시 다른 계좌에서 같은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연은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세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각자의 계산이 어긋났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날 밤 가족은 정의 없이 따로 만납니다. 후견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정리됩니다. 정희는 그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달받습니다.
직접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표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합니다. 균열은 드러났고 이제 움직일 차례가 왔다는 판단입니다. 민수는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습니다. 담보로 설정돼 있던 부동산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대출 창구 직원은 정의 명의 자산이 신탁 상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민수는 추가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접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의에 직접 서명이 없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같은 날 영호는 카드 연체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정의 계좌에서 자동 처리되던 항목이 모두 중단된 결과입니다. 영호는 은행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는 답만 듣습니다. 대체 결제 방법을 묻지만 안내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연은 요양원 입소 계약을 재확인합니다. 보증인 서명이 빠져 계약이 무효 처리됐다는 통보입니다. 담당자는 모든 결정이 정의 본인 의사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연은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며칠 뒤 민수와 영호, 지연은 후견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정의의 인지저하 의심 소견이 첨부된 의료 기록이 함께 제출됩니다. 가족은 이 절차가 마지막 대응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서류 검토에 들어갑니다. 정의 측 법률 대리인은 이미 반박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전 의사 문서와 자산관리 기록이 함께 첨부됩니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결정합니다. 그 사이 민수의 사업은 거래처 이탈로 급격히 흔들립니다. 영호는 단기 대출을 반복하며 버팁니다. 지연은 민수와 책임 문제를 두고 충돌합니다. 세 사람의 이해관계는 더 이상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정의는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로만 전달받습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일정표만 수정합니다.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묶음을 확인합니다. 주거 이전과 자산관리 분리를 동시에 실행하는 문서입니다. 정의는 서명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차분히 이름을 남깁니다. 서명은 느리지만 망설임은 없습니다. 며칠 뒤 기존 주택의 매각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각 대금은 사전에 지정된 관리 계좌로 이동됩니다. 이 계좌에는 가족 누구도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은 절차를 반복 확인하고 모든 기록을 문서로 남깁니다. 정의는 소규모 실버 주택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입주 계약자는 정의 본인으로만 기재됩니다. 보증인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가족 연락처를 비상 연락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시기 법원은 후견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합니다. 정의의 사전 의사 문서와 자산관리 기록이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결정문은 민수와 영호, 지연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민수는 추가 이의를 준비하지만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영호는 더 이상 자동 처리되는 금전 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연은 의료와 요양 관련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의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합니다. 기존 번호는 법률 대리인에게만 전달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와 함께 우편물 수령지도 바뀝니다. 정의는 새 집 책상 위에 일정표를 올려둡니다.
다음 법률 점검 날짜와 은행 방문 일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제 결정은 정희 한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정희는 새로 옮긴 집에서 첫 주를 보냅니다. 생활 동선은 단순하고 일정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식사와 약 복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습관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정해진 요일마다 은행을 방문합니다. 담당 직원은 정희를 단독관리 고객으로 응대합니다. 거래 설명은 간결하고 추가 확인은 서면으로 남습니다. 정희는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자리를 뜹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소규모 재무 법률 강좌가 열립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질문을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정보는 공유하되 판단은 혼자 합니다. 민수는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영호는 단기 일용직을 전전하며 연락을 시도하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지연은 가족 분쟁 기록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하나의 결정 구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정희의 재산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관리됩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생활비는 사전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행됩니다. 어떤 항목도 임의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희는 수첩을 덮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했던 시간은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신을 놓았던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정의의 시간은 다시 정의의 것이 됩니다.